야마모토 요시노부는 양키스를 압도했지만 이날 그의 공이 가장 위력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헛스윙은 많지 않았습니다. 탈삼진도 개인 최고 기록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마모토는 단 102구로 9이닝을 끝냈습니다. 질문은 하나입니다. 강한 타선을 완전히 지배한 투수는 반드시 모든 타자를 삼진으로 잡아야 할까요? 야마모토가 양키 스타디움에서 보여준 답은 달랐습니다. 삼진이 필요한 순간에는 삼진을 잡고 그렇지 않은 순간에는 타자가 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메이저리그 정규 시즌 첫 완투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저스는 2026년 7월 19일 양키스와 더블헤더를 치렀습니다. 1차전 선발은 야마모토였습니다. 2차전은 정상적인 선발 투수가 아니라 불펜 투수들을 이어붙여야 하는 경기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1차전 선발의 임무는 단순히 승리 요건을 갖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능한 한 오랫동안 마운드에 남아야 했습니다. 선발이 5이닝이나 6이닝 만에 내려가면 다저스는 하루에 2경기 연속 불펜을 대거 사용해야 합니다. 경기 결과뿐 아니라 다음 시리즈의 투수 운용까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오타니 쇼헤이의 투수 등판도 취소됐습니다. 오타니는 한 달 이상 이어진 왼쪽 무릎 통증 때문에 예정됐던 필라델피아전 선발 등판을 건너뛰게 됐습니다. 로버츠 감독은 며칠만 쉬면 돌아오는 단순한 데이투데이 상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2주가 필요할지 3주가 필요할지 특정하지 않고 무릎이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투구를 중단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타격에는 큰 지장이 없어 지명타자 출전은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수 오타니가 빠지면 다저스 선발진의 계산은 달라집니다. 오타니는 2023년 두 번째 팔꿈치 인대 수술 이후 2026년 처음으로 풀타임 선발 시즌에 도전했습니다. 공식 기록상 14경기에서 8승 2패, 평균 자책점 1.79, 85제이닝 95탈삼진을 기록했습니다. 단순한 실험적인 복귀가 아니었습니다. 4위 영상 경쟁을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나 6월 피츠버그 원정에서 도루를 시도하다 왼쪽 무릎에 통증이 발생한 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원문 기준 오타니는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투구 동작을 조정했고 그 과정에서 팔각도와 제구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투타 겸업의 어려움이 다시 드러난 장면입니다. 타자로 출전하면서 베이스를 달려야 하고 투수로는 마운드에서 하체를 강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한쪽 역할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역할을 완전히 멈추기도 어렵습니다. 오타니의 몸은 하나지만 다저스는 그 몸에서 중심 타자와 선발 투수의 역할을 동시에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타니의 투구 중단은 한 선수의 부상 소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블레이크 스넬이 선발진에 완전히 합류할 때까지 다저스는 6인 로테이션과 불펜 데이를 조합해야 합니다. 선발 한 명이 짧게 던지면 불펜 전체에 부담이 연쇄적으로 전달됩니다. 바로 이런 날 야마모토가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야마모토는 처음부터 평소와 다른 방식으로 경기를 운영했습니다. 모든 타자를 헛스윙으로 제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스트라이크 존 안에서 빠르게 승부했고 양키스 타자들이 타격하면 수비가 처리할 수 있는 타구를 만들었습니다. 5이닝 동안 허용한 안타는 4개였습니다. 볼넷은 하나도 없었고 삼진은 7개였습니다. 탈삼진 숫자만 보면 야마모토가 보여준 가장 압도적인 경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볼넷이 없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투수가 완투하려면 안타보다 먼저 불필요한 투구를 줄여야 합니다. 풀카운트 승부가 반복되고 볼넷으로 주자를 내보내면 안타를 거의 맞지 않아도 투구수가 빠르게 증가합니다. 삼진을 잡기 위해 결정구를 여러 차례 유인구로 던지면 한 타자를 처리하는데 5개, 6개의 공이 필요합니다. 야마모토는 이날 그런 투구를 최소화했습니다. 타자가 일찍 치려고 하면 스트라이크 존 안에서 승부했습니다. 삼진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약한 타구를 유도했습니다. 그 결과 102구로 27개의 아웃 카운트를 완성했습니다. 이닝당 평균 투구수는 약 11개에 불과합니다. 5이닝을 던졌다는 결과보다 9이닝까지 갈 수 있는 투구수를 유지했다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야마모토의 구종은 원래 다양합니다. 포심 패스트볼과 스플리터가 중심이지만 커브, 커터, 싱커, 슬라이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종이 많다는 것은 단순히 타자가 외워야 할 공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같은 타자에게도 다른 방식으로 아웃 카운트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삼진이 필요할 때는 높은 패스트볼과 낮게 떨어지는 스플리터의 높이 차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빠른 카운트에는 커터나 싱커로 배트 중심을 피하고 땅볼 또는 평범한 뜬공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커브로 타이밍을 늦춘 뒤 빠른 공을 사용하거나 패스트볼을 의식하는 타자에게 스플리터를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날 야마모토는 좋은 공을 모두 보여주는데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적은 공으로 타자를 처리할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4회에는 트렌트 그리샴에게 솔로 홈런을 허용했습니다. 완투를 노리는 경기에서 홈런을 맞으면 투수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장타를 피하려다 스트라이크 존 가장자리만 노리고 그 결과 볼넷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마모토는 홈런 1개 때문에 투구 계획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주자가 없는 상황에 솔로 홈런은 한 점입니다. 이후 타자까지 피하려다 볼넷과 연속 안타를 허용하면 한 번의 실투가 대량 실점으로 커집니다. 야마모토는 다시 스트라이크를 던졌습니다. 8회에도 수비가 완벽하게 도와주지는 못했습니다. 앤디 파에스가 햇빛 속에서 타구를 처리하지 못하면서 2루타가 됐고 앤서니 볼피의 빗맞은 타구도 안타로 이어졌습니다. 좋은 투구가 항상 좋은 결과로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비 위치와 햇빛, 빗맞은 타구의 방향까지 투수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타자를 어떻게 상대하느냐입니다. 야마모토는 불운한 타구가 나왔다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추가 실점을 제한하고 8회를 마쳤으며 9회에도 다시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9회 등판은 기록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투구수가 100개 안팎으로 관리됐고 9위도 유지됐기 때문에 가능한 선택이었습니다. 다저스는 8대2로 앞서 있었습니다. 점수차만 보면 불펜 투수를 투입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더블헤더 2차전이 불펜데이였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야마모토의 마지막 3아웃은 다음 경기에 투수 한 명을 아껴준 것과 같습니다. 야마모토는 9회까지 직접 경기를 끝냈습니다. 최종 기록은 9이닝 4피안타 2실점, 7탈 3진 무볼넷이었습니다. 메이저리그 정규 시즌 첫 완투였습니다. 그러나 야마모토에게 완투 자체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2025년 포스트 시즌에서 그는 2차례 연속 완투를 기록했습니다.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완투한 뒤 월드 시리즈 2차전에서도 9이닝 1실점으로 경기를 끝냈습니다. 당시에는 포스트 시즌이라는 극단적인 긴장 속에서 자신의 9위를 끝까지 유지하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양키스전은 조금 다른 증명이었습니다. 포스트 시즌처럼 메타자를 전력으로 잡은 것이 아니라 긴 정규 시즌에서 선발 투수가 어떻게 팀 전체의 이닝을 책임질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압도적인 투수는 삼진을 많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이스는 삼진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까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마모토는 이날 헛스윙보다 아웃카운트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양키스를 상대로 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야마모토는 메이저리그 진출 전 양키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양키스도 그를 영입하려 했지만 최종적으로 야마모토는 다저스를 선택했습니다. 양키 스타디움 첫 등판이었던 2024년에는 7이닝 무실점 7탈 3진을 기록했습니다. 2025년 다저 스타디움에서 양키스를 상대로 3피어 이닝 4실점으로 부진한 경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양키스전에서 완벽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양키 스타디움에서는 강한 인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헛스윙과 탈삼진으로 눌렀고 이번에는 맞춰잡기와 투구수 관리로 완투했습니다. 같은 상대를 이기는 방식이 달라졌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상대 타선은 이전 경기의 영상을 분석합니다. 어떤 구종으로 삼진을 잡았는지, 어떤 카운트에서 스플리터를 던지는지, 빠른 공을 어느 높이에 사용하는지 준비합니다. 좋은 투수가 같은 방식만 반복하면 결국 상대도 적응합니다. 야마모토는 자신의 다양한 구종을 이용해 다른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2024년 양키 스타디움에서의 야마모토가 내 최고의 공을 칠 수 있는가를 물었다면 2026년의 야마모토는 내가 원하는 타구를 치지 않고 버틸 수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양키스는 두 질문 모두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저스에도 이 완투는 단순한 1승 이상이었습니다. 오타니의 투수 복귀 시점이 불투명하고 선발 로테이션에는 아직 조정이 필요합니다. 더블헤더 2차전까지 불펜데이로 치러야 했습니다. 야마모토가 6이닝에서 내려갔다면 최소 3이닝을 불펜이 처리해야 했습니다. 2차전까지 고려하면 하루에 여러 투수가 연속 등판하거나 평소보다 긴 이닝을 던져야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마모토가 첫 경기를 혼자 끝내면서 로버츠 감독은 두 번째 경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지켰습니다. 다저스는 더블헤더 2차전에서는 1점차 리드를 지키지 못해 패했습니다. 토미 에드먼이 대타 동점 홈런을 기록했지만 양키스가 재즈 치좀 주니어의 결승 홈런으로 다시 앞섰고 다저스의 마지막 반격도 무산됐습니다. 결국 더블헤더는 1승 1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마모토의 완투는 더 중요했습니다. 첫 경기를 놓쳤다면 다저스는 불펜을 대거 소모하고 더블헤더를 모두 내줄 수도 있었습니다. 야마모토가 확실한 1승을 확보한 덕분에 다저스는 양키스 원정 3연전을 위닝 시리즈로 마쳤습니다. 이번 경기의 핵심은 구속이 아니었습니다. 탈삼진 10개도 아니었고 노히트 노런에 도전한 경기도 아니었습니다. 볼넷 없이 타자와 승부했고 필요할 때만 삼진을 사용했으며 수비에 실수가 나와도
투구 계획을 잃지 않았습니다. 투수의 구위는 헛스윙에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발 투수의 완성도는 27개의 아웃카운트를 어떻게 배분했는지에서 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이날 야마모토는 모든 타자를 압도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 전체를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경기에서도 눈에 띄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보스턴은 템파베이와의 4연전을 모두 잡으며 13연승을 달렸습니다. 원문 기준 6월 말 아메리칸 리그 최하위에서 20경기 18승 2패로 와일드카드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상승의 중심에는 마운드가 있었습니다. 연승 기간 팀 평균 자책점이 1점대였고 불펜도 실점을 최소화했습니다. 소니 그레이와 윌슨 콘트레라스를 데려온 선택도 공격과 선발진에서 동시에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샌디에이고에서는 송성문이 교체 출전해 3타수 3안타 2타점을 기록했습니다. 경기 후반 한 이닝에 2차례 타석에 들어서 2루타와 2타점 적시타를 만들었습니다. 타율 자체는 아직 낮지만 제한된 기회에서 강한 인상을 남겼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한 경기 3안타보다 중요한 것은 이후 선발 출전 기회에서도 출루와 수비를 꾸준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우석은 크게 뒤진 상황에서 등판해 말루 위기를 맞았지만 실점하지 않았습니다. 볼넷과 안타 2개로 주자를 쌓았다는 점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포심 패스트볼과 빠른 슬라이더를 이용해 필요한 삼진을 잡고 위기를 끝냈습니다. 야마모토와 고우석은 같은 날 전혀 다른 방식으로 무실점 이닝을 만들었습니다. 야마모토는 불필요한 삼진 승부를 줄여 9이닝을 책임졌습니다. 고우석은 주자가 쌓인 뒤 인플레이 타구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삼진이 필요했습니다. 좋은 투구란 무조건 삼진을 많이 잡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맞게 삼진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야마모토의 정규 시즌 첫 완투는 그가 더 강한 공을 던졌다는 증거만은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공을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오타니의 투구 중단으로 다저스 선발진에는 새로운 변수가 생겼습니다. 야마모토가 매 경기 완투할 수는 없습니다. 현대 야구에서 완투를 계속 요구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삼진에 의존하지 않고 투구수를 관리하는 능력이 유지된다면 그는 불펜 부담을 줄이면서 더 자주 7회와 8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번 102구 완투는 양키스를 상대로 만든 한 번의 특별한 경기로 끝날까요? 아니면 야마모토가 압도적인 투수에서 이닝까지 지배하는 진짜 에이스로 넘어가는 전환점이 될까요?